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어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미디움에서 이제 단발로 들어갈 거예요. 단발로 들어가는데, 단발도 사실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층을 어떻게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층을 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고객의 입장, 헤어 디자이너의 입장.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의 입장은 뭐라고요? 예쁘다. 고객의 입장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의 입장은 뭐예요? 길이 선정. 그 다음에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 그쵸? 그리고 불편함. 자, 길이 선정은 뭐예요? 롱 헤어, 미디움 헤어, 숏 단발, 숏커트.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가볍다, 무겁다는 뭐예요? 층을 많이 낼 것이냐, 적게 낼 것이냐? 그쵸? 층을 많이 낼 것이냐, 적게 낼 것이냐? 하이 레이어, 미디움 레이어, 그리고 원랭스 있을 것이고요. 리버즈, 온, 포워드.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쵸? 자, 불편함은 뭐예요? 체킹, 크로스 체킹, 질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모든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두 상의 원리와 떨어지는 라인. 떨어지는 라인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커트를 할 것이냐. 이 떨어지는 라인의 개념자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 중에 뭐예요? 리버즈, 온베이스, 포워드라는 기법이 있죠. 리버즈는 뭐예요? 전대각. 얘는 뭐예요? 수평 있고, 포워드는요? 후대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커트를 진행할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 예측하는 기준 자체에서 떨어지는 선이 어느 라인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두상 전체에 있는 기준에서 오버가 무겁던지 가볍던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언더가 무겁던지 가볍다든지 선택할 수 있고요. 프론트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선택할 수 있고요. 백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 자체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모발의 분포량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 라인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기역 라인 하나 있고 두 번째 기역 라인 또 하나 있겠죠. 그쵸? 백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항상 이 영역에서 우리는 문제점이 항상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대각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항상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MMS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가지의 커트를 기법을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입각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서 여기에 대한 고객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층에 대한 부분, 길이 선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MMS 커트에서 지금 말하자면 표준이라는 거죠. 자, 이런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죠. 말하자면 사각 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박스 커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얘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길이 선정이에요. 길이 선정.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레이어예요. 레이어. 층을 낼 거예요. 층을 낼 건데 무슨 층?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리버즈, 온베이스, 포워드 방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리버즈 층을 해서 리버즈를 가면 얘는 무겁다, 얘는 가볍다가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수평이면 수평, 후대각이면 얘는 가볍다, 얘는 무겁다. 왜 가벼워요?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모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는 얘가 모발의 component이 많고 모발의 component이 적고 앞에 프론트 더 적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의 모발 자체가 훨씬 옆에 사이드가 모발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선상의 커트를 진행했을 때는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뭐다? 훨씬 더 가벼움을 연출한다. 자, 후대각은 뭐예요? 자, 가볍다, 무겁다로 바뀌죠. 그쵸?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 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래요? 무겁다, 가볍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프론트가 있어요. 프론트에 1차와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프론트에 1차와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두상의 개념을 봤을 때 층을 냈어요. 층을 이렇게 내면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기역자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기역자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역자에 있는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곡선 비틀이든지 직선 비틀이든지 슬라이싱이든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요게 바로 뭐예요? 프론트 사이드의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프론트에 이 기역자는 가운데 가르마, 호리토 엘리베이션의 부치형 파팅 엘리베이션, 가운데 가르마, 양쪽, 왼쪽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또, 프론트에 대한 1차, 2차 가이드라인을 또 우리가 만들어내요. 뭐, 부치형 파팅도 있을 것이고, 트위스트 파팅도 있을 것이고, 다이아고널 파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존재를 했었죠.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개념 자체에서 얘도 뭐예요? 길이 선정과 무겁다, 가볍다를 동시에 다 선정을 해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길이 선정. 그래서 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새로운 기준선 잡죠. 새로운 기준선. 그쵸? 근데 프론트 사이드에서도요, 새로운 기준선을 잡아요. 그리고 프론트 자를 때도 새로운 기준선 잡아요. 새로운 기준선 잡아서 점점점 머리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최초에 잡았던 이 길이에서 모든 걸 다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곡선 비치에서 새로운 기준선 잡아서 길이를 더 짧게 자르고요. 프론트에서 새로운 기준선 잡아서 또 길이를 또 잘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전체적인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툴로 여기까지를 큰 툴로 익스테리어라고 해요. 익스테리어가 뭐죠? 건물을 지을 때 뭐예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외장이죠, 외장 인테리어를 큰 틀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먼저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는 익스테리어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커트 기법을 통해서 익스테리어를 만들어서 외장의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이 커트를 몇 분에 끝낸다고? 5분에서 10분 안에 모든 커트가 다 끝나야 된다. 왜? 더 길면 적자니까. 더 길면 적자니까. 왜? 이 시간 안에 못 뽑아내면
내가 커트만 할 거니까 아니죠? 머리를 말려서 드라이도 해야 되고 다시 또 재커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과정을 전반적인 걸 우리가 이제 커트를 했을 때 초벌 커트를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MMS 커트의 특징은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뭐부터 내가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MMS 커트를 개발했다고?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바위 덩어리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걸 큰 점으로 해서 쪼개는데 굉장히 스피드하게 쪼개죠? 그리고 스피드하게 쪼갠 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은 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가 잡아내는 과정. 이런 개념, 이런 거를 내가 미술을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MMS에 우리가 커트하는 것도 다 조각인데 조각처럼 우리가 커트를 이렇게 표준을 잡아내면 어떨까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낸 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크로스 체크가 있죠. 크로스 체크가 있고 네 가지 위험 지역. 네 가지 위험 지역 뭐 있어요?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 원 존, 네이프 사이즈 포인트 존.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위험 지역은 뭐예요? 질감이나 디스커넥션. 근데 이 디스커넥션은 짧은 머리에서는 디스커넥션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긴 머리일 때는 디스커넥션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긴 머리일 때는. 그래서 긴 머리일 때는 거의 대체로 질감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요. 짧은 머리로 갈수록 디스커넥션을 많이 해결을 해요. 왜냐면 짧은 머리일수록 질감을 많이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나중에 짧은 머리가 지릿대고 올라면서 나중에 더 부풀어 올라면서 더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긴 머리는 적당한 질감은 굉장히 좋은데 짧은 머리일수록 질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기간이 짧아져요.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긴 머리로 질감을 많이 하고요. 짧은 머리로 갈수록 그 무거움과 가벼움에 해당되는 부분을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우리가 커넥션을 할 것이냐, 디스커넥션을 할 것이냐. 커넥션을 많이 하면 질감으로 많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디스커넥션을 하게 되면 질감보다는 비연결석이니까 가벼운 디스커넥션으로 우리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정교한 1차 가이드라인. 정교한 1차 가이드라인은 왜 만들어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 바로 뭐예요? 얘가 다시 길이 선정이에요. 얘는 뭐예요?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정교하게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얘기는 커트선을 상하 좌우 앞뒤를 아주 규칙적으로 해서 정교하게 만든다는 얘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질감을 하고 디스커넥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뭐예요? 다시 1차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다시 만들어내요. 왜? 2차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길이 선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커트는 뭐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긴머리 V라인, 미디움 단발, 숏 단발, 숏커트 이 기준이 다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진행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2차 가이드라인은 자, 하이레이어, 긴머리 V라인, 그 다음에 미디움 단발, 숏 단발, 숏커트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원리가? 원리가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다른 뿐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 길이만 다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세하게 해서 그 커트 다 한 번씩 다 해보고 나서 디자인을 보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테리어. 오히려 인테리어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질감이나 디스커넥션이나 이런 과정을 잡아서 조금 더 섬세하게 잡기 위해서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큰 종으로 해서 큰 틀을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면 섬세하게 만드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섬세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요, 외장 건물은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근데 그 안에다 막 집기도 넣고, 우리 단열도 집어넣고, 집기도 넣고, 그리고 뭐, 세면대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막 하려다 보니까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것처럼
우리는 전반적으로 해서 외장내에서 하는 초벌 커트는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섬세하게 나가는 이 부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MMS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션. 자, 빗질을 잘 하고 끝날 때까지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커트하는 기법. 이 엘리베이션을 하다 보니까 커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전대각 엘리베이션, 전대각 부착 파팅 엘리베이션, 후대각 부착 파팅 엘리베이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다 총동원해서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뽑아내다 보니까 커트가 정교하고 유지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가다 보니까 고객의 만족도는 훨씬 더 원하는 정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1교시는요 숏단발이에요. 숏단발에 투섹션 할 거예요. 투섹션 할 건데 전대각을 할 거예요. 전대각.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은 자연 배치돼서 전대각을 먼저 만들고요. 전대각 원넥스를 먼저 만들고요. 두 번째는요, 층을 내는데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요.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서 층을 내는데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뭐가 나와요? 컨케이브가 나오겠죠. 컨케이브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오버존에서 연결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컨벡스로 만들 것이냐, 컨케이브를 만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돼요. 개념 생각 자체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섹션은 컨벡스만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근데 2섹션, 3섹션을 가면 갈수록 백에서 원섹션, 2섹션, 3섹션을 가면서 상하 컨벡스, 수지, 컨케이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섹션이 있기 때문에 컨케이브 라인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공부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는 컨벡스를 배웠으니까 컨케이브를 만드는 미디움 단발을 우리가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리버즈 사이드에도 전대각이 나오고 목선 빗질을 해서 우리가 층을 내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왼쪽 가르마에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과 좌우 부층 파팅 엘리베이션으로 층을 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연 빗질 전대각 원딩스에서 박스 커트를 해서 우리가 기준선을 잡을 거예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을 잡을 거고요. 두 번째는 숏 단발에서 2섹션을 들어가는데 언더존은 그냥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컨케이브 라인이고요. 오버존 같은 경우도 버티컬 리버즈로 갈 거예요. 바로 컨케이브 라인 나오고 상하 컨케이브 라인이 생성이 돼요. 상하 라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언더존 컨케이브 라인, 위드 오버존 컨케이브 라인, 그리고 상하 라인 컨케이브 라인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예요? 하이 그레디에이션, 예를 들면요 미디움이나 로우 그레디에이션을 넣으면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겠죠. 그쵸? 버티컬에서도. 세 번째는요 프론트 사이드에서 곡선 위치에서 슬라이스 들어갈 거고요. 프론트에서는 왼쪽 가르마에서 좌우 부층 파팅 엘리베이션. 똑같이 우리가 항상 하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익스테리어에서 5분에서 10분에서 모든 커트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네 번째는 크로스 체크 4가지 위험지역, 지감정 및 디스컬션 하는데 프론트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존, 관절존, 사이드본존 4가지의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질감 및 디스컬레이션을 우리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요 정교한 1차 가이드라인 생성하는데 얘네들은요 인테리어 5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돼요. 자,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항상 하던 내용들이니까 요거에 입각해서요 우리가 실습으로 한번 커트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 컨케이브의 느낌은 또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한번 또 비교 분석할 거고요. 오늘은 길이를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숏단발이라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지금 목선이 보이는 정도의 그 길이는 아니고요. 목선보다 조금 길게 우리가 커트를 할 거예요. 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머리가 좀 그런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목선이 굉장히 가면서 요즘에 갈기갈기 빠지는 머리. 요 머리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층낸 거 있죠? 층낸 거는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를 할 거예요. 다음 커트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2섹션 할 거고요. 다음에는 3섹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얼굴이 좀 타면서 피곤해서 그렇지 뭐. 얼굴 우르르 안 어제 또 된다고. 자전거 타고 오늘 자전거 갔다 가서 일하는데 그렇지 폭렬을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층을 낼 때는요. 이렇게 이제 2섹션을 나누는데 요 양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콘케이브의 무거움과 가벼움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요 양을 어디에 타느냐에 따라서 전부 나눠서 가운데를 나눌 것이냐 아니면 조금 탈 것이냐 많이 탈 것이냐 이 비율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섹션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기준선을 좀 먼저 한번 잡을게요. 기준선. 좀 길게 자른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목선까지만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미디움 단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오늘 좀 길게 자를 거예요. 이 정도 길이에 요즘 칠내는 거 요즘 많이 하니까 워낙 많이 하니까. 그리고 전대가 저번 시간에 후대각을 잘라서 그런지 길이 조금만 더 자를게요. 전대각의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전대각. 사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때요? 좌우 자체의 대칭을 맞추기가 너무 편하죠? 그쵸?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언더존, 컷하고 오버존 다시 나눠서 그러니까 원 섹션을 나누든지 투 섹션을 나누든지 나눈 상태에서 우리가 층을 내면 그러니까 기준선을 박스 커트를 잡으면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가 기준선을 잡아낼 수 있어요. 뭐해? 자, 그렇게 해서 전대각의 기준선을 잡았어요. 전대각 기준선을 잡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투 섹션을 다시 나눌 거예요. 양을 어디다 타느냐에 따라서 콘케이브의 위치점이 바뀌겠죠. 오버존과 언더존의 콘케이브의 기준선이 바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자, 버티컬을 갈 거예요. 근데 얘가 버티컬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컬을 시작하는 이 지점이 어때요? 기준선이죠. 그러니까 기준선이죠. 얘는 임의선이죠. 자, 근데 이 기준선이 오버에는 기준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내려느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길이가 완전 다른 거가 나와. 그래서 층을 낼 때 여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큼의 층을 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줄 수 없어요. 못 줘요. 그래서 지금은 자, 리버즈 사이드미스. 리버즈 사이드미스. 리버즈 사이드미스.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 커트 중에 많이 이런 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커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길이에서 참 어중간한 길이죠. 그러지 않아요?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지존. 맞아요. 거지존. 거지존일 때 손님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머리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 커트 생각하시면 아마 딱 맞으실 거예요. 거지존에 잘 어울리는 머리. 거지존에 잘 어울리는 머리. 그 머리 오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거지존은 무조건 머리를 무겁게 잘라야 된다는 개념은 좀 버리시고요. 이렇게 층을 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요. 이 상태에서 리버즈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거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렇게 여기 그리고 하면 좌우 뒤치기 맞춰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채형으로 돌려서 올려라. 항상 두상은 둥글다. 빗질은 사각이다. 얘도 똑같이 반대쪽으로. 항상 오른쪽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었죠? 왜 길어진다고요? 어? 당겼어요? 오른쪽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죠? 왜 길어져요? 왼쪽은 내가 몸이 붙으려고 하는 상황이 나가고 오른쪽은 내가 바깥으로 나오려는 상황이 나기 때문에 얘가 항상 길어지니까 우리가 고객님들 할 때 항상 손님들은 여기만 뻗친다고 그러죠? 아, 네. 그래서 그래요. 내가 몸이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이 자꾸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애고 싶으면 이 작업 들어가시면 다 없어져요. 아, 이제 했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다 괜찮아요. 오늘 여기 괜찮은데. 네네네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는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성이 나가고요. 여기는 자꾸 내가 몸이 멀어지려고 하니까 얘가 층을 잘 못 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손님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모르고 잘못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커트가 잘못해서 그래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한 손잡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면 그게 많이 없어져요. 그 뻗치는 증상이. 한번 해보세요. 많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커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이제 오버존 이제 언더존과 오버존을 커트를 할 때 오버존은
앉아서 커트하는 게 있고요. 서서 커트가 있어요. 근데 앉아서 커트하면은요, 칠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겠죠. 그쵸? 서서 커트하면 네, 가벼워요. 그 대신에 웨이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앉아서 커트하시면 절대 안 돼요. 웨이브를 낼 때. 왜요? 나중에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웨이브를 할 때는요, 항상 서서 커트해서 이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층 이렇게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커트하면 무조건 이 라인 나와요.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머리일 때는 앉아서 커트를 하시고요. 생머리일 때는 이 라인이 안 나오거든요. 생머리일 때는 앉아서 커트를 하시고요. 파마 웨이브를 하실 때는 무조건 서서 커트를 하세요. 근데 앉아서 커트를 했는데 파마를 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커트가. 자, 여기서 다시 뭐예요? 리버즈 세미스. 저는 앉아서 커트를 하고 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서 계속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레듀에이션을 줄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레듀에이션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컨케이브가 생기겠죠. 그쵸? 그리고 목선이 많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목선 많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아니, 백수상이 사고. 굉장히 많이 살겠죠. 굉장히 많이 살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뚜껑을 내시겠죠. 네. 뚜껑을 내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커트를 하고 다 질감으로 표현을 해요. 요즘 유행하는 커트가 이렇게 커트를 하고 다시 위에 머리에 다 질감으로 해서 가볍게 만들어요. 근데 그 질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2주 지나면은 이제 되게 또 이렇게 돼요. 이런 현상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말가구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서양 사람들의 커트 기법이 지금 이렇게 오버해서 그레듀에이션을 많이 집어넣어요. 자, 오버 빗질 잘 하시고요. 요즘에 이런 커트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커트 되게 많이 나오죠.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그동안 다 배웠던 거예요. 우리 지금 5번은 똑같아, 안 똑같아요, 커트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원 다시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 뭐만 바뀌었어요? 섹션. 길이. 그리고 섹션. 원 섹션이냐, 투 섹션이냐? 요거까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이제 앞머리 커트. 앞머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왼쪽 가슴만 갈 거예요. 왼쪽 가슴만.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다른 기수도 지금 MMS 방식의 앞머리 커트 요즘 엄청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양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기순지 잡고요. 곡선 빗질.
자, 어디까지 가요? 프론트 사이드까지. 곡선 밑으로 프론트 사이드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미잘한 상태에서 다시 슬라이싱. 슬라이싱. 자,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꽂히고. 얘는 이렇게 꽂히고요. 얘들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에서 콘케이브 라인이 유지돼요. 이렇게 콘케이브 라인이 유지돼요. 그리고 밑에 머리 이렇게 뒤집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오버에서도 여기가 조금 이제 순위를 더 받고 싶다. 오버에서도 자, 이런 크로스 체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원도준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뒤집어주고 후대각이니까 뒤집어주고요. 요즘 이런 머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가볍고 오버는 급격하게 풀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가급도 풀어 정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자, 리버즈 사이드 리스로. 말가급도 풀어 정리는 한 거하고 안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되게 쉽죠? 그쵸? 너무 달라. 응? 오기만 싫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완전 다르죠? 섹션을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원 섹션으로만 커트를 진행하다가 투 섹션을 하면서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면서 생기는 라인은 이런 라인이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밑에. 컨케이브를 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밑에 머리가 자, 여기까지 해봐요. 자, 먼저 사이드부터 먼저 볼게요. 사이드 질감은요. 자,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이 가위 하나로만 우리가 질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 가위로 한다 그러면 사이드부터 잡고 소맥의 스냅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에만 먼저 질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자 끝머리 잡을 때는 우리가 하는 여기 이렇게 언더커트 하는 것처럼 끝에만 살살 미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만 하시고요. 전체적인 샤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버커트 할 때 하는 것처럼 고라인에서 잡고 이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좀씩 가면니까 앞에가 빠져요. 빠지죠? 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질감을. 자, 그럼 이렇게 가볍게 떨어져요. 질감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자, 이런 커트는 적당한 질감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슬라이싱.
슬라이싱. 슬라이싱. 자, 농구하고 안 농구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훨씬 다릅니다. 요거도 똑같이 끝에를 먼저, 끝에 실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중간에 빠른 스피드하게 진행하시고, 여기에서도 언더에서도 오버로 진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인이 나왔어요. 굉장히 가벼운 라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샤기는요, 빗살처럼 가벼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무겁죠? 이 무거운 부분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와요. 샥 거려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막 쇼도 막 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는 게 아니고요. 누르면서 자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커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싱이라고 해요. 슬라이싱. 항상 이런 커트를 진행할 때는요, 끝에를 가볍게 먼저 자르는 커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언더에서 오버로 중간에 끝날을 먼저 날리고 중간 날을 날리고. 시간 정리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질감한 부분과 질감하지 않은 부분. 자, 우리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쪽은 제가 티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티닝이 있어요. 이 티닝을 가지고 혹시 바주가 적죠? 그죠? 훨씬 더 안전해요, 티닝이.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 티닝은. 뭐가 있어요? 자, 티닝도 그렇게 거칠어져요. 머리가 빨리 손상이 돼요. 자, 이렇게. 슬라이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르죠? 그쵸? 끝이 아직도 무겁죠? 이렇게 티닝. 그러니까 티닝이 오히려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티닝보다는 이 가위를 티닝을 쫓아가지는 못해요. 이 가위가.
중간에 끝에 라인 먼저 자르고요. 언더 여기 무거운 부분, 이 부분. 슬래시. 지감할 때는 여기서 지감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대각이니까 뒤로 빗질해서 지감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잘못하면 손배요. 잘못하면 손빈다고. 그래서 언더의 속으로 그레디에이션 맞죠? 위에는 길고 밑에는 짧고, 그쵸? 그레디에이션. 아까 두꺼운 머리 같은 그런 머리 다 없어졌어요. 실감 모르겠어요. 그죠? 앞머리. 지금 딱 봤을 때 앞머리가 너무 무겁죠? 그리고 가볍게 만드는 방법. 자, 가르마 기준점에서 우리가 이제 앞머리 커트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커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 올리면서 얘는 건들지 않아요. 얘만 건들어요. 얘만. 여기서 여기만 건들지 얘는 건들지 않아요. 여기 위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를 올리다가 보면 각도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냥 여기서 멈춰버려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지금 90도가 넘어버리고 얘는 30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더 올라가면 어떨까요? 대신에 그러니까 파팅을 부채형을 파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파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요 각도에 맞게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파팅이. 그리고 얘는 건너면 돼, 안 돼요? 예, 얘를 만약에 건들면요, 나중에 떨어질 때, 아니, 여기서 이렇게 파먹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진행하시고, 됐죠?
조금 더 짧아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조금 더 자르시면 돼요. 좀 무겁다 싶으면 길이를 좀 더 짜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이드선을 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아까 새로운 가이드선 제가 만들으라고 했죠? 그것처럼. 지금 이런 느낌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 사이드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 한다고 해서 얘네들 디스커넥션이니까 아닐까요? 슬라이싱 하면 디스커넥션이 되죠. 각도를 들으면 길이가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잘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가 아직도 무겁네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커터의 층들은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얘하고 따로 놀지 않아요? 그쵸? 왜 따로 놀까요? 사이드번의 라인과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하면 이 커트들은요 얘하고 따로 놀아버려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가볍게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사이드 여기가 빈 공간에 대한 가벼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짧아 보이는 좀 가벼워 보이는 요소가 있어서 얘를 좀 더 가볍게 자르는 거예요. 백사이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만 이게 질감용이에요. 디스커넥션 및 질감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딱 봤을 때 느낌 어때요? 괜히 머리가 가볍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표준으로 배우면은 머리는 금방 배워요. 근데 그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아까 층내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층내는 거를 우리가 내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층을 낼 때 과감해지는 성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과감해지면 이런 층 내는 게 굉장히 좀 편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는 사실 이런 층 되게 많이 원하거든요. 이런 층을 한번 내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층을 잘 못 내는 이유는 과감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투 섹션으로 커트를 하면 이런 커트는 되게 쉽게 낼 수 있어요. 원 섹션으로 이 커트가 표현이 안 돼요. 원 섹션으로 표현 안 되는데 투 섹션으로 하면 이런 커트가 표현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머리. 여기 빠지는 느낌이, 이런 빠지는 느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손님들한테 많이 하는 게 이 상태에서 귀 꽂는 머리. 얘는 안 꽂아져요. 귀가 너무 작았어. 밑에 머리가 살짝 미세하게 뻗치는 거예요.